중국 경제가 부진합니다. 수출도 팬데믹 초기인 2020년 2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고요. 제로 코로나 전환 이후에도 중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지표가 갈수록 수렁에 빠지는 형국입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 상대국 중국 경제의 주요 이슈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에 비 피해는 없으셨죠? 그러니까 워낙 지금 우리는 경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비 피해가 워낙 심각하고 안타까운 또 사고 소식들이 많이 들려와서 계속 비가 또 이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수도권에서도 비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출퇴근길에 반드시 또 출퇴근길이 아니라도 낮 시간대에도 각별한 유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어서 저희가 또 이렇게 좋지만은 않은 소식입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중국 2분기 GDP 비롯한 지표들을 발표 예정인데 지금 현재 추측키로는 한 중국 경제 성장률 7% 정도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높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이제 블룸버그나 이제 미국 분석 기관들의 이제 예측치인데 그런데 이제 전년 동기 대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전년 동기 대비를 생각하면은 좀 기저효과. 작년에 안 좋았으니까 봉쇄되어 있던 상반기 작년 시점이니까 또 하나는 이제 1분기하고 비교하더라도 뭐 1분기 때가 좀 썩 좋지는 않았으니까 그래서 2분기가 조금 나아진 것처럼 보실 수 있는데 대체로 저는 이게 기저효과다. 기저효과라는 것은 직전 데이터나 아니면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낮았기 때문에 높아 보이는 현상인데 사실 중국이 지금 전반적으로 빨간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같이 발표하는 지표들도 중요한데 같이 발표하는 지표가 이제 6월 달입니다. 6월 달 소매 판매 또 산업 생산 또 고정자산 투자 실업률까지 있는데 실업률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 있어요. 이것도 문제죠. 왜냐하면 이제 중국 경제가 좀 급속도로 안정적으로 회복이 된다면 사실 이 수치들이 다 좋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생산자 지수 자체도 PPI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올라와야 되는데 이건 우리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방송을 또 다른 전문가분들이 들었을 거예요. 낮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썩 좋지 않은 상황이다.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일단 지표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뭐 중국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이 하나의 축입니다. 중국이 이제 우리가 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경제를 생각하거나 앞으로의 미래 경제를 생각해도 굉장히 중요한 국가이면은 분명한데 당분간은 이 비중을 좀 조정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도 디커플링은 아니지만 디리스킹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의존도 자체를 조금 줄여다는. 그러니까 중국과 관련된 기업에 너무 많이 투자했다가 뭐 불벼락이나 날벼락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그렇다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만은 없지만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도 디커플링은 아닙니다. 영영 바이바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좀 이 의존도를 좀 줄여서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디리스킹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네, 중국이 또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디리스킹이 필요할 정도로 사실 성장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중국이 빠르게 일본화, 예전에 디플레이션 압력이 컸었던 일본, 일본은 이제야 조금 돌아서는 것 같은데 이제 중국은 어쩌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이제 고령화와 일본화가 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정부에서 이 부양책을 빨리 내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시급한 경기 부양책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 신중호의 그것도 전문가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이 물가도 안 올라가고 또 경기도 둔화돼 있는 정말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다 부진한 거예요. 중국이 세계 공장이기 때문에 수출이 잘 되던 지난 뭐 2000년대까지는 정말 승승장구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좀 직격탄을 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부터 이제 많은 수출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소비도 또 거의 뒤따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수출도 안 되고 소비도 안 되고 두 마리 토끼가 다 안 좋은 상태다. 그러면은 그때마다 이제 이전에 중국이 시도했던 것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제 가성비가 있죠. 값싼 노동력을 통해서 정부의 일사불란한 정책을 통해서 그걸 뒷받침해 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이제 좀 많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재정적으로 주도하던 데서 이제는 이런 디플레이션 상황이 고조되다 보니까 중국도 이전에 일본처럼 어떤 얘기를 하느냐. 민간에다가 좀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정책이 좀 바뀌는 것들
여러분들 투자자 입장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IT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냉대했죠. 알리바바도 그렇고 텐센트도 그렇고 그랬는데 이제 좀 돌아섰어요. 아,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감찰하던 것도 이제 중단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마인 회장이 다시 돌아와서 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빅테크 친화 정책이 좀 부활하고 있다. 또 소비주도 성장인데 이 소비주도 성장은 그동안에 중국 정부에서 보여줬던 재정 정책도 있겠지만 네. 민간을 좀 부양해가지고 좀 투자 많이 해라. 근데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에서도 머스크하고 최근에 이제 빌 게이츠까지 방중을 했지만 네. 투자하기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자체가 중요한데 부동산이 지금 중국 투자 자산 한 25% 되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이 워낙 오르락내리락 거리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이게 투자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핵심적인 건 이겁니다. 중국은 일단 적자 재정을 좀 감수하겠다. 그러니까 위엔저를 계속 유지하면서 좀 돈을 일단 풀겠다. 유동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금리도 인하하겠다. 중국의 금리 기준 참 독특한 거 아시잖아요. 그것도 낮추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저는 거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중국이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중국 관련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눈여겨두고 무게를 뒀다면 조금씩 이제 줄이고 이 부분을 다른 곳으로 해치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지난달에는 토니 블링컨 방중을 했었고 이달 초에는 제니 옐런 또 재무장관이 갔었죠. 또 누가 가느냐면 상무장관도 가요. 지나 러몬도도 방중을 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확 좋아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나빠지지 않도록 디리스킹 정도의 차원이라면 미중 관계가 이런 상황이라면 중국이 확 달아올라서 우리까지 중국의 리오프닝에 올라타서 좀 득을 보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정부 방침도 그렇고 방향도 그렇고 지금 한중 관계도 그렇고 물론 지금처럼 아주 경색돼 있으면 좀 곤란하겠죠. 좋아져야 하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전처럼 아주 좋았던 상황으로 가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소장님께서 경기 부양책 관련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네. 주무 앵커님. 왜 시원하게 좀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못 나온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부양책은 왜 못 쓰고 있는지. 일단 중국 정부라 보면 지방 정부의 부채가 굉장히 많아요. 네. 부동산 정책은 사실 지방 정부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또 부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시원한 성장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하이테크 기술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지재권이라든지 미국 정부가 사실 또 페이턴트 문제, 특허권이라든지 지재권을 인정해주는 문제가 또 걸려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시원하게 정책이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소비를 진작시켜야 되는데 소비 진작을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감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소비는 또 소비하라 그래 해도 바로 소비하고 그러지 사람마다 이제 생각이 많이 달라졌기 네. 때문에 지금 그런 선택의 어떤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기 회복의 강도가 네. 이제 미국이 아닌 어떻게 보면 중국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예, 영향력이 어느 정도라고 좀 되는지요? 그러니까 중국이 좋아야 우리도 전반적으로 더 올라가죠. 왜냐하면 우리하고 차지하는 경제관계 자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아무리 줄었다고 해도 네.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국보다는 좀 더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 경제를 반등시킬 수 있는 관계는 유일미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럽입니다. 유럽. 유일미. 아, 일은 일본, 네. 미는 미국. 네. 그래서 중국보다는 이제 유럽, 일본, 미국. 그러니까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나토 정상회의 마치고 전격적으로 또 우크라이나까지 방문을 하고 예. 돌아오는 것은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명분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건설 경기도 안 좋아요. 우리 지금 산업 섹터 면에서는 건설이나 건설 관련 종목도 너무 안 좋습니다. 맞아요. 이걸 좀 되살리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하나의 기반이 될 수밖에 없다. 무려 그 금액 자체가 12조가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쪽에 좀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우리가 좀 볼 수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중국과 관련된 깊숙이 관련된 게 반도체 쪽입니다. 네. 반도체나 철강이나 중국 관련된 이 기업들입니다. 산업이고 석유화학 등은 중국 경기와 또 밀접한 영향이기 때문에 참 좋아지기 힘들 거다. 그래서 뭐 중국이 하반기에 경기 회복 시동을 거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올해 하반기 내년에는 반드시 좋아야 돼요. 왜? 네. 미국은 내년에 재선이 있고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이대로 가면 시진핑 경제가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거든요. 아까 우리 신종호 에커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부동산도 그렇고 그러면 중국도 어떻게든 경기 부양을 할 겁니다. 근데 경기 부양을 할 때 아까 적자 재정이나 금리 인하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는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중 관계가 계속 이렇게 꼬여 있으면 우리가 이 득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도 계속해서 국무장관 또 재무장관, 상무장관 보내듯이 우리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 안보회의에서 왕위위원을 만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게 완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하반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한번 만나는 계기가 반드시 필요할 이 장면이 에이펙이 될 수도 있습니다. 11월 달에 반드시 이 부분을 살려나가는 것이 중국에 대한 우리의 좀 부정적인 영향을 그래도 최소화하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중국 경제가 지금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정책에 따라서는 또 수혜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계속적인 디리스킹이 필요한 업종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구분을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오히려 저는 그 조지 레이코프라는 미국의 은하학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뭔가 잘 안 되는 걸 자꾸 생각하면 그쪽으로 쏠리게 돼요. 그래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이런 책을 썼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중국이 잘 안 되는데 자꾸 중국으로 의식하다 보면 일이 안 풀립니다. 그래서 잘 되는 쪽에 투자자분들 생각하라. 중국 상관할 것 없이 지금 잘 나가는 주도주 있죠. 여기에다 투자자들은 더 신경 쓰는 것이 중국 디리스킹을 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왜? 잘 나가고 있는 건 중국하고 별 상관없어요. 크게 상관이 없다. 가령 2차 전지나 최근에 또 주목을 받았던 방산이나 SMR 소형 모듈 원전이죠. 원전이나 또는 전기자동차나 방금 전에 리비안도 소개를 했지만 전선이나 신재생 쪽은 우리에게 기회가 많다. 그래서 단련된 기업이 L자가 들어가는 그룹사 주목하는 말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그 유일하게 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LS, 그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SK 네트워크스, HD 현대. HD 현대는 몇 개 기업이 있습니다. 다 주목하셔도 좋아요. 다. 그다음에 효성중공업과 CS 베어링. 좀 이런 기업들은 계속 잘 나가요. 그래서 계속 잘 나가는 기업은 어떻게든 지금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탄소 복합재하고도 연관이 돼 있죠. 여러분들이 중국과 상관없이 잘 나가는 기업들을 주목하시고 중국과 관련돼 있는 기업이라면 이런 기업들이 이런 종목이거든요. 산업이거든요. 메모리,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기계, 면세점, 게임 쪽은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과 관련돼 있는. 그래서 중국과 관련돼 있는 그 산업 쪽은 여러분들이 조금씩 줄여나가고 중국과 무관하게 계속해서 잘 나가는 기업을 이런 때일수록 더 집중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도 포스코 그룹주가 사실 전일장에서 굉장히 강했습니다. 하드캐리를 해줬던 하루였는데요. 네, 이렇게 또 월요일 함께 열어주신 배종찬 소장님 보내드려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